논술이 어려워? 논술이 뭐가 어려워? 안녕하세요.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수시 사회계열 오전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우선은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혹시 아예 지문 자체를 모르신다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라도 보고 내가 이건 것 같다. 이 글의 주제는 이거 같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사회계 오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받으면 우선 문제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경희대 논술의 논제 1과 2에는 내가 문장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즉 어떤 순서로 답을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 6개 지문인데 지금 뭘 하래요? 분류를 하고 그리고 요약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글자 수가 400자, 500자라는 건 정말 필요하게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긴 제시문을 읽고 이거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줘라 라고 말하는 게 제시문 논제 1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써줘야 될 건, 내가 이 가에서 바까지를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라고 써주는 게 무조건 논제 1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문장은 제시문 가와 바는 무엇에 대한 기준으로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걸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러고 두 번째로 써줘야 될 거는 그 이에 따라서 나는 제시문을 뭐 가나다와 나다마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분류가 끝났으면 이제 제시문을 요약을 해야 하는데 자, 요약은 무조건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대 수시 논술에서 요약은 무조건 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편입이랑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편입 기출을 푸시는 분은 꼭 다시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약은 꼭 한 문장으로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한 문장은 주로 70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분류한 기준, 그리고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순서로 작성을 하면 7문장에서 8문장 정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문장에는 무조건 이 가와 바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야 라는 문장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 그 기준에 따라 나는 가나다, 혹와 라마바 이렇게 나눴어 라는 두 번째 문장을 작성한 뒤에 같은 주장을 하는 것끼리 묶어서 각각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0자, 500자를 채우시면 이 지문은 일단 문장 전개 방식에서는 오케이. 과연 내가 적절한 어휘를 썼는가와 분류를 잘했는가가 사실 핵심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각 제시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중심 문장이라고도 하죠. 자, 지금 현 상태가 어때요?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붕괴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사회적 탈선을 저지르는데 그 원인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부부간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던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싸움이 없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역할 규범이 약화되어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지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규정과 기준을 바탕으로 뭔가 생활이 행해질 때 아무런 갈등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자, 다시 보면 역할 규범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으니 그리고 지배적인 규범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갈등, 부부싸움이라는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이라는 말은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즉 갈등 같은 것들을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설명하는 관점도 있다고 하네요.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어떠한 상황으로, 그리고 문제점으로, 그리고 그 원인을 목표와 수단의 괴리 때문에 발생했다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 모든 문장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첫 문단에서 잡은 키워드를 여기에 대입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괴리, 즉 수단이 맞지 않을 때 사회 구조적 긴장과 불협화음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라는 것 정도?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얘는 뭐라 그래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말을 해요. 어떤 목표를 원하는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없고 이 수단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 문단에서 봤던 특정한 기준, 규범으로 바꿨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두 번째 문단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어려울 때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경희대 지문의 경우에는 한 제시문에 하나의 주장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이 얼마나 길든 결국은 하나의 중심 문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이해가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 키워드로 치환할 수 있겠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둘러싼 부부싸움. 아까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역시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사회 긴장과 불협화음, 사회적 긴장 등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갈등이 위 내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사 노동 분담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한대요. 위에 보니까 이 부분과 같구나. 근데 이러한 가치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목표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합법적 수단으로 쓸 수 있겠죠. 자, 파란색으로 친 단어들 모두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좀 구조가 보이시나요? 결국은 결과가 개인의 탈선, 범죄, 갈등을 야기한다 라는 거. 첫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게다가 마지막 문장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죠.
가치관의 혼란 또는 목표, 수단의 계리에 의한 사회적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대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지배적 규범의 정립, 그리고 관련 수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합리적인 규칙, 규범, 객관적인 규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개개인 간의 가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개인적 탈선, 일탈 혹은 갈등을 막기 위해서 전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합리적, 객관적 규범 규칙이 필수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3문단 가량의 글을 쓴 거예요. 자, 이번엔 나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문을 넘어가기 전에 가에서 우리가 찾았던 키워드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드먼드가 말해요. 나는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고 내가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얘기하고 있죠. 형보다 늦게 태어나서 왜 내가 사생아로 태어났는가? 그럼 나 천한 사람이야? 나는 매우 건강해. 마음씨도 너그럽다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천하다고 하냐고. 응? 하면서 아주 단단히 화가 난 상태죠. 나 위대해질 거고 출세할 거야. 하늘, 나 도와줘. 우리는 여기서 아까 가에서 봤던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희생이 돼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느냐? 라가 일단 문제점이 되겠죠. 부당한 대우, 부당한,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내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사생아라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결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타의에 의한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낙인된 결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똑같은데 사생아라는 이유로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사회적으로 낙인된 결과라는 것은 가에서 아까 나왔던 뭘까요? 사회적 규범이겠죠. 그러고 결심하죠. 그래, 사회적으로 규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나 가만히 못 있고 이제 네 영토 내가 차지할 거야. 나 사회적 일탈 할 거야. 왜? 너네가 찍은 사회적 규범 때문에가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시문 가에선 사회적 탈선이라는 결과가 지배적인 규범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제시문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야, 너네가 찍은 그 사회적 낙인, 너네가 정한 사회적 규범 때문이야 라고 말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일탈의 원인이 뭘까? 이러한 갈등, 혼란은 어떤 걸로부터 오는가? 라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제시문 가는 뭐라고 하나요?
객관적인 혹은 합리적인 규범과 사회적 규칙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제시문 나는 뭐라고 하나요?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반화된 인식들, 낙인들로 인해 개인의 일탈이 발생한다 라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키워드를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이 수업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상반된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다라마바도 함께 분석을 해봐야겠죠? 제시문 다는 처음부터 문제야, 불량 청소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훈방 조치되지만 반면에 누군가는 범죄자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대우를 받고 다른 처우를 받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는 경우 이 둘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 무조건 핵심 키워드이자 주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 A는 훈방 조치된 청소년, B는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될 거고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대우를 받았다. 다른 처우를 받았다라는 게 되겠죠. 즉,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제시문 가와 나가 얘기했던 사회적 규범, 낙인이 찍힌 이 청소년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범죄자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와 나에 나왔던 개인의 사회적 일탈이 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라는 낙인, 즉 사회가 정한 규범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시문 다는 누구와 의견을 같이 하나요? 당연히 제시문 나겠죠. 이어서 제시문 라도 함께 볼까요? 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데요. 예를 바로 들어주네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지속적인 괴롭힘, 혹은 장발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자, 가와나 다에서 봤던 걸로 뭘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일탈, 갈등, 문제점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보니까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벌 대상이 되고 2012년에야 경범죄 조항에 포함됐고 혹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봤던 사회적 규범으로 치환이 가능할 테고 흡연은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이 됐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불법 행위로 인식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장발은 그냥 개인의 취향이다 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규범을 기준으로 사회적 일탈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 제시문 라의 주장이 되겠죠. 이는 곧 사회가 정한 규칙을 기준으로 개인의 일탈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시문 가의 주장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규범으로 인해 개인의 일탈이 발생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약은 절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약이라는 거는 정말 이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잡아내서 이거를 가지고 나만의 어휘 혹은 상대방이 읽기에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게, 그리고 혹은 내가 아까 분류했던 그 기준을 바탕으로 잘 나눴는지를 설명해주기 위한 것이 요약입니다. 때문에 제시문에서 모든 정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문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은 경이되어 있습니다.